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본 나가노현 조난사고 관련 사항입니다. 근본 일본 나가노현 중앙알프스에서 조난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근본 조난사고 시 헌신적으로 구조작업에 나서준 일본 관계당국과 구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하원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미국의 대한국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국제법 준수 및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는 미 의회가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결의 채택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주한 외교단 초청 지방 방문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주한 외교단 초청 지방 방문 행사를 강원도 평창군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지방 방문 행사는 지난 2004년부터 거의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주한 외교단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와 지방의 특색을 소개하고 또 외교단과의 친분을 제고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대사 등 주한 외교단 80여 명 이외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의 주요 간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평창군에서 개최됨으로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주한 대사관 및 외교단이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각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 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월 3일에 주한 외교단들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서울에서 있었던 주한 외교단과의 오찬에 이어 각국 대사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국과 베트남 간 제2차 전략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제2차 전략대화가 8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입니다. 베트남 측은 호수원선 외교부 수석차관이 수석대표입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양자 현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전략대화를 베트남과의 중요한 협의 채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992년 수교일에 양국 관계는 제반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양측은 지난 2009년 정상회담 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사업으로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민관합동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중남미 3개국, 즉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페루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 사절단은 외교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소방방재청, 정보화진흥원,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 및 민간업계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절단은 방문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협력포럼, 고위인사와의 면담, 전문가 회의 등의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우리의 전자정부 정책을 이 3개국에 설명하고 또 응급 안전 시스템, 전자조달,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절단 파견으로 이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이 증진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이 조성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5가지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아소다로 먼저 기록을 위해서요. 그 소속사와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누가 질문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시죠. SBS 장훈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입장에서는 뭐 어떤 성명이나 논평 같은 거는 따로 없는지. 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이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발언의 당사자가 발언을 철회하였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 그리고 또 정계의 이런 고위 지도자들이 언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NHK塚本 기자입니다. 그제 그 부산 고등법원에서 소위 그 강제징용 재판이 있어서 이번 달 12일 신일절 즉 금에 대한 그 판결에 따라 이번도 원고가 승소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만은 강제징용에 관련한 부분은 한일 그 전국권 협정에서 해결됐다. 그렇게 한일 양정부가 합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견해는 그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부가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2번째로 외교부는 관계부처들과 그 판결의 의미,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관련 질문,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같은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스가 간반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전국권 문제는 한일 전국권 협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하시는지 아니면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가 표명한 입장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정부의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네. 동아일보의 조승호 기자라고 합니다. 탈북했다가 재입북했다가 재탈북한 김강호 씨가 억류된 지 오늘로 보름째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차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또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김유진입니다. 다가오는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 텐데요. 지금 일본 측의 망언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수위의 발언이 담길 걸로 예상하시는지 또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예상을 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5 경축사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네. 네, 경축사나 어떤 연설은 결과가 나오면은 모두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적극 노력해달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아사히 신문의 나카노라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거기 참시르 경기장에서 열린 거기 축구 한일전에서 나온 현수막이 지금 한일 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국 쪽에서는 일본 팬들이 가져온 우기르기가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기르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뭔가 입장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가 조치를 취하고 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축구협회가 조치를 취한 대상은 양측의 응원용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우기일기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는 일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예, 중앙일보 정원엽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북한 청천강호 관련해서 억류 상황에 대해서 유엔 쪽 안보리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유엔 대표부에서는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외교부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제외 공관을 통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또 관계되는 국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 진행 상황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하기로는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패널 전문가들이 파나마에 가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조사가 가능하기 위한 이 환경, 즉 배에 선적되어 있던 물건을 다 내리고 금방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 만드는 작업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